여러분은 마그네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평소 눈 주변에 떨림이 있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단 이야기는 쉽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이 그뿐일까요? 다른 미네랄과 비타민에 비해 마그네슘이 정확히 인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한국인 절반이 마그네슘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각종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눈떨림도 그 중에 하나죠. 이처럼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각종 증상이 발현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그네슘이 우리의 신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마그네슘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떠한 증상과 질환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스토리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은 1808년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에 의해 최초로 분리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진 마그네슘이 함유된 광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취되었는데요. 험프리 데이비에 의해 발견 이후 연구가 거듭되어 20세기부터 건강 및 생리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마그네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체 내 300개 이상의 효소 시스템 활성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세포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백질 합성, 근육 및 신경, 그리고 뼈 건강과 혈압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의 섭취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가공식품 소비량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신선한 과일 및 채소, 견과류 등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섭취가 줄었습니다. 또한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인 토양 사용으로 인해 토양 내 마그네슘이 감소하여 마그네슘을 함유한 작물의 영양가 또한 감소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마그네슘 섭취를 반드시 필요로 하니 꼭 숙지하시고 마그네슘 섭취를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그네슘의 필요를 흔히 접하게 되는 증상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눈 주변의 경련입니다. 마그네슘의 주요 기능 중 근육의 수축과 이완 조절이 있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칼륨과 칼슘 같은 다른 전해질과 균형을 이루어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적정량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칼슘의 과잉 상태가 일어나 근육 및 신경의 과작용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과 다른 전해질의 균형이 깨질 경우 잦은 두통 또한 초래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불균형이 혈관의 과도한 수축 또는 이완을 촉발하여 편두통 등을 유발하죠. 마그네슘의 불균형으로 인한 뇌의 과민 반응은 불면증 또한 유발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 진정과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게다가 멜라토닌 같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산과 조절에 영향을 끼쳐 멜라토닌 수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죠. 이로 인해 수면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은 칼슘 과잉을 촉발하여 흥분 및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여 불면증의 만성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 불균형을 통한 뇌의 정기적 활동 조절의 문제는 수면장애 말고도 인간의 기억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마그네슘의 불균형은 뇌세포 간의 연결과 정보 전달 능력 유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 부족이 훨씬 더 잘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제 역할을 하여 체액 손실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때 마그네슘 또한 함께 배출되게 됩니다. 게다가 항산화 역할 또한 축소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간세포 손상과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부족과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 부족은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끼쳐 당뇨병의 관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대사 기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대사 증후군에 속하는 고혈압, 복부 비만, 비정상적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이것들은 당뇨를 악화하거나 당뇨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소들인데요. 이처럼 당뇨에 걸려 있거나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를 생활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마그네슘과 다른 전해질 간의 균형이 깨질 경우 칼슘 과인을 촉발하고 이는 우리를 쉽게 흥분하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을 때 어깨 근육이 뭉친다거나 쥐가 쉽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마그네슘 부족이 스트레스를 촉발하기도 하지만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근육통을 유발할 수도 있죠. 마그네슘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 유지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마그네슘 불균형으로 인해 바다에 든 칼슘은 동백벽의 칼슘 축적을 유발하고 여기에 더해 혈전 형성 감소 기능까지 불안정해짐으로써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그네슘이 얼마나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도 무작정 섭취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마그네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은 전해질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원활한 전해질 배설의 기능이 오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보충될 경우 마그네슘이 과축적을 발생시키고 이는 고마그네슘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은 심혈관계와 신경근육계의 장애를 일으켜 구토, 의식장애, 호흡 억제, 근력 감소, 마비, 심할 경우 혼수와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자에게 마그네슘 섭취는 권장되는 편인데요. 단 예외들이 있습니다. 섬액형 부정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마그네슘의 심장의 정기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으로 인해 심장의 정상적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박의 정상적 유지가 저하된 상태에서 과한 마그네슘 섭취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혈압을 가진 경우 마그네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혈관 이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혈압을 낮춰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이후 섭취해야 합니다. 저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조절 약물과 마그네슘 보충제가 충돌하여 악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설사가 잦거나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 이후 장기간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마그네슘 보충제에는 마그네슘 스트레이트, 마그네슘 환상염,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체내에서 완화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용으로 인해 장운동을 증가시켜 설사를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잦은 설사는 장의 흡수 기능을 저하시켜 일반적으로 장에서 흡수되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섭취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을 촉발하고 전해질이 불균형할 경우 발생하는 위장장애, 피로,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 후 설사가 발생하는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마그네슘의 적정량 섭취를 통한 타 전해질과의 균형인데요.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전문가들이 한국인 절반이 마그네슘 섭취 부족 상태를 경고하는 상황이니만큼 본인의 마그네슘 섭취량을 확인하고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현대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식물성 식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콩류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등 일부 어류에서도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니 식단을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정갈한 식단을 통해 필요 영양소 섭취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한 적정한 마그네슘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앞서 언급했듯 마그네슘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 후 전문가의 가이드에 맞춰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비타민 스토리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